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임기 만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급속히 고립 무언의 저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정청 간의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심각한 이견을 보이는 등 대혼란상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전형적인 여권발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는 문 정권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한 1년이 조금 넘게 남아있는데 네. 문재인이 그동안 가장 늘 걱정했던 게 레임덕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레임덕을 방지하겠다고 하고 국정의 일방 통행식으로 이렇게 폭주를 해왔는데 오히려 그 폭주 열차가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서 쉽게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중대범죄수사청 네. 이 법안 추진을 둘러싸고 당하고 청와대 간에 심각한 이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을 놓고 속도 조절이냐 아니면은 대깨문이랄까 네. 신문 방송파들이 예. 요구하는 대로 검찰 수사권을 조기에 박탈한 네. 그걸 줄여서 검수완박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예. 대깨문들이 그런 네. 또 문자도 잘 만들어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걸 네. 줄여서 검수완박이라고 한다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재인은 지금 내리막길이거든요. 예. 내리막길. 사람으로 말하면 100살 수명이라고 하면 지금 80살이에요. 예. 인생을 좀 정리하고 싶고 좀 안전하게 지금 수명을 다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왜 타이거 우즈가 LA에서 내리막길 과속하다가 가버린 거 아닙니까? 가버렸잖아요. 차 뭐 90m인가 9m인가 뭐 굴렀다잖아요. 우리 현대차전문이 네. 또 살았다는 말도 있어요. 뭐 제네시스 제네시스요? SUV가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그게- 있어요. 근데 타이거 우즈는 그래도 튼튼한 차라도 타서 살았지. 네. 발목이나 부서지고 살았지. 문재인은 지금 안전벨트도 안 매고 내리막길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타이거 우즈가 골프 약속 시간 늦었다고 내리막길 달렸거든요. 예. 저도 옛날에 약속 시간 골프 늦어봤지만 늦을 때는 논두렁길도 100km씩 달리거든요. 근데 급하죠. 급할수록 기아를 낮추고 엔진 브레이크도 쓰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은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이제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서, 너무 예. 과속을 해온 거예요. 이제서 그동안은 계속 달리다가 좀 속도 좀 줄이고 싶은데 뒤에 화물이 너무 많이 실려 있는 거예요. 화물이 많은데 화물차가 앞에 운전석만 속도 줄인다고 화물도 떴습니까? 화물이 운전석을 지금 뒤집어 엎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문이 좀 화물에 지금 깔려 죽게 생겼어요. 예. 그 첫 번째가 여당 내 초선 강경파들. 예. 문재인 말 안 듣습니다. 예. 옛날에 열린 우리당 시절에도 108번내라고 네. 했어요. 그때 노무현 탄핵으로 네. 이래가지고 네. 탄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선이 108명이었어요. 네. 너도나도 강성 발언하고 막 입법하면서 결국 열린 우리당이 망해버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권 초선 강경파들이 다 지금 수사받는 친구들이에요. 예, 저기 누구야, 뭐 황운하라든지 저 뭐 김남국이라든지 또 누구죠? 김용민. 김용민이라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기 또 열린 우리당인가요? 최강욱. 최강욱이도 아마 거기도 오래 살 것 같아요. 예. 거기도 곧 바지가 떨어질만 한데 지금 국립급식소에서 아주 오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말 안 듣잖아요. 지금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주면서 그 검경 개혁 완전히 하는 게 중요하다.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뭐 이랬잖아요. 그랬으면 그 속도 조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영민 그 청와대 비서실장도 어제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건 속도 조절 얘기했다. 그런 완급 조절, 그렇죠. 속도 조절의 뜻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자리에 있던 저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또 우기는 거예요. 그런 워딩이 어디가 그런 있냐고 또. 경우에. 그러니까 당황스럽지. 자기는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영민 비서실장이 저는 말 실수라고는 생각 안 해요. 청와대 그게 일리가 있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들었고 그만큼 문 뜻도 지금 검찰청 사실 간판 내리라는 거거든요. 예. 예, 검찰 껍데기법이에요. 중대수사청법이. 그렇죠. 따지금 검송법이라고 해서 검송법. 검찰 송장으로 만드는 법. 검송법이에요, 그게. 아니, 그래요? 지금 수사권도 제대로 없는데 다만 6대 범죄, 뭐 부패, 뭐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이 정도 대형 참사 6개만 수사로 돼 있는데 검찰이 그것까지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바지저고리 검찰은 바지저고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이달 내에 뭐 당론 정해서 속전속결로 입법하게서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데 이게 문재인이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잖아요. 저는 4월 보궐선거는 여당이 저는 극복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레임덕이 여러 가지 지금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큰 게 내부에서의 반발. 그러니까 자기 차에 실린 화물이 자기 운전사를 덮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말은 속도 조절론이고 그 원인이 된 것이 이제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 아닙니까? 이 신설을 문제를 놓고 당하고 청와대 간에 이견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실은 이제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이 당으로 넘어간 거고, 그렇죠. 당의 또 친문 강성파들, 이제 친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렇죠. 친문 그 아니죠. 강성파들은 문재인은 끝난 거야. 내가 그쪽 눈치 볼 필요도 없어. 그렇죠. 줄 설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친문이 아니라 이제 별문이라고 봐야죠. 별문. 그렇죠. 문재인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모임이지. 별문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들은 자기 수사가 더 급한데요. 검찰 빨리 힘 빼야죠. 수사가 급하니까. 문재인은 네가 알아서 살아가. 당신은 100살 수명인데 이제 80살이야. 알아서 살아. 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임기 말에 오니까 슬슬 속도 조절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온건한 방향으로 이렇게 포용하는 쪽으로 가야 자기가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당 쪽에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깨문들에 영합하기 위해서는 강경적으로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렇죠. 어디서든지. 그래서 친무가는 이 다수라는 거 이게 별 힘을 못 써요. 사람은 많은데 그렇죠. 소수의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피의자 신분의 의원들 말은 좋대요. 행동하는 의원 모임처럼 해. 처럼에. 거기 공청회 며칠 전에 하는데 검찰청 간판 내리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22일 박범계가 대통령이 그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데 하루 만에 뒤집고 23일 날 무슨 소리야? 빨리 이거 중수청 발족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2월 말 아니면 3월째 법안 내고 6월까지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의결해 버린 게 청와대 이야기를 그냥 완전히 깔아뭉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문은 아마 청와대에서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 농장을 하면서 개들을 아주 씩씩하게 투견으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개하고 싸워서 이기는 아주 튼튼한 개로 만들었는데 그 개가 주인인지 아닌지 구별을 잘 못해요. 투견이 자기 스스로 세포 증식해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키우던 개한테 물려 죽게 생겼거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권 초선 강경파들이 지금 대통령 영도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임기 말 당청 갈등이 앞으로 계속 좀 강해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들은 이낙연 말도 안 들어요. 이낙연이 이제 뭐 임기가 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원래부터 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 낙엽이었는데 이제는 떨어진 낙엽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힘을 빠질 경우 청와대 참모들이 좀 나서야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모들까지 수수 방관을 하니까 아니 저렇게 조선들이 날뛰고 그러면은
정무수석이라는 게 왜 네. 있습니까? 네. 최재승이는. 그런데 오히려 최재승이는 그쪽에 무슨 윤호중이다, 네. 정청래다 이런 사람들 만나갖고 짝짝꿍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모들도 이제 스스로 방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일부는 벌써 이재명 경기지사에 줄 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요. 네. 이제 문은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각 살림을 이렇게 차린 거 아닌가. 이게 정권 말에 각자 도생, 살아남으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의 어떻게 보면 업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동안에 화해, 용서, 대화 이걸 해야 되는데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는 것 같고 여태까지 임기 예. 5년 중에서 4년을 채웠거든요. 이제서 갑자기 뭘 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투견을 애완견으로 집에다가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막 무는 거죠, 투견은.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만든 업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정권적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우리 정권의 역사. 예? 꼭 되풀이할 것 같은 내감이 자꾸 드네요. 측근들의 등 돌리는 그 배신에 의해서 정권이 맛이 가고 또 다음 정권이 또 이번 정권은 단죄하고 차라면은 그 지금 대통령 2명은 3명 안 시키면은 3명이 동시에 또 예? 어떻게 보면 참 예? 무료 급식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권은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레임덕이 뭐 임기 말에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거지만 너무 빨리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모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문재인한테 슬슬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도 조국도 거기에 강경파들한테 가세하고 있고 추미애는 또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는 아니죠. 지금 법무장관 물러난 뒤로도 어떻게든 언론을 타보려고 때만 되면 뭐 SNS나 글을 올리기는 올리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올려가지고 뭐 64년인가 뭐 67년 허송세월을 해야 되느냐.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뒤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반대하느냐 하면서 또 한 말씀 했더라고요. 그건 호도하는 거죠. 호도하는 거죠. 검찰 수사권, 기소권이 선진국에서는 다 분리됐는데 우리만 안 됐다. 60몇 년째 안 됐다. 뭐 빛들은 그렇듯 하거든요. 근데 추미애 보면은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이 것이 일부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 일본 같은 데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그 왜 꽃놀이 그 왜 행락 뭐 지원한 거 특수부가 직접 아베 수사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지금 특수부 업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걔들은 검찰이 다 하잖아요. 아니 독일 예를 들었는데 독일도 검사가 경찰 수사 지휘하잖아요. 그 검찰이 하는 거예요. 미국도 연방 검사가 법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이 검찰이 주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나 뭐 이런 사람 말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경찰에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대범죄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 수사 예를 들면 역량이 지금 추미애가 남부지청에 증권범죄 수사단 해체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증권 주가 조작하는 내부자 거래 사기꾼들이 지금 살판 났을 겁니다. 아마 그런 수사 엄두도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어떻게 하려는지 참 추미애 보면은 참 재벌을 개 못 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허황된 소리만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뭐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는 게 공수처도 못 믿어서 그런지 이것도 정권 뭐 이렇게 방패법 정권 보유용 중수청 아닙니까? 그렇죠. 중수청이 뭐 독립적인 기관도 아니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무부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을 집행하는 거니까 뭐 권력비리 수사 대통령이 그 법무부한테 명령해서 그 적당히 덮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 보유용으로 또 만든 그렇죠.
검찰 수사 제어한다고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도 공수처장이 이상한 소리들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소리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니까 조금 못 믿어하는 것 같아요. 예, 못 믿어하니까.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도 아니고 변협에서 추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철조망을 아무리 높인다고 도둑이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도둑은 철조망 아무리 높여도 못 잡습니다. 지금 보세요. 김경수라고 저 문재인 측근이라는 사람이 최측근 아닙니까? 예, 지금 등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말에 일사불란할 그렇죠. 필요가 없다. 예, 이유를 제기하라. 예, 독재국가나 대통령 말 듣는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이 힘 있을 때 예. 어디 그런 소리 합니까? 예. 김태진이가 어디 그렇죠. 예, 청와대 비서실장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런 하고. 어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고 그냥 예. 면박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천하의 또 눈치 빠른 저기 정청래 거기도 한마디 했잖아요. 마무리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무리 시점 문재인은 마무리고 지금 국회의원 초선들은 얘들은 시작하는 애들인데 여기는 끝물 생각이 아니냐, 다르다. 청와대는 그렇죠. 예, 끝물 집에 요양병원에 보내야 될 사람을 요양병원 보낼 사람 말을 우리가 왜 듣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조직이나 맨 먼저 등 돌리는 사람들이요. 변방에 든 사람이 등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가장 혜택 받은 사람들. 내부가 무섭고 내부에서 가장 노른자에 있는 사람들. 기업에서 총수 감옥 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투서에서 가장 비밀 총수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내요. 돈도 또 제보 많이 챙긴 사람들 많이 아닙니까? 챙기죠. 예. 보너스다 뭐다 그렇죠. 해갖고 예. 많이 또 받고. 변방에 있는 사람은 제보할래도 아는 게 없어. 알아야 제보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비주류들은 지금도 그대로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알아야 얘기를 하지. 예. 양지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 1년만 있으면 자기한테 무슨 화가 닥칠지 모르니까. 그렇죠. 위험하죠. 예. 그렇죠. 이제 위기의식을 벌써 느끼는 자꾸 거예요. 이제 거리 두는 거죠. 나 저 문하고 별로 안 친해요.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근데 김경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예. 배신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